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장가희 기자 다시 왔군요. 경찰이 어제 병원에 입원한 사고 운전자를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직접 조사를 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밟았는데 딱딱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에 역주행인지 몰랐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도 거듭 주장을 했고요. 어제 남대문 경찰서가 서울대병원에 이 수사관을 보내서 방문 조사를 했는데 사고가 난 지 3일 만이었습니다. 지금 운전자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거든요. 네. 약 2시간의 조사가 있었고 차 씨는 운전 미숙이나 과실이 아닌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굉장히 딱딱했다. 그리고 역주행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자신의 운전 조작과는 무관한 주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앞서서 차 씨는 사고 직후 동료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이거 급발진이야 형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 또 동승자인 아내도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더라 이렇게 경찰에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우선은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 변호사님, 딱 어제 들은 생각은 어떤 병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뭐 갈비뼈가 좀 부러졌다고 하지만 이 보통 체포영장을 보통 발부를 한다고 보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기각이 됐다고 해요. 예, 뭐 많이 그렇습니다. 다쳐서 그런 건가요, 피의자가? 이 사건 사고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임은 분명합니다. 16명의 사상자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아. 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성이라든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영장을 통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가해 운전자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경찰이 인근에서 이제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다시 운전자 진술 얘기로 좀 들어가면은 브레이크가 딱딱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급발진 주장하는 분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사고 기록 장치에는 브레이크가 밟힌 기록이 없다.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고 일단 나왔거든요. 이것도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얼마 전에 나온 1차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사고 기록 장치에 가속 페달이 작동되었고 그다음에 현장 CCTV나 주변 차량 뭐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봤을 때 예.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스키드 마크가 없다라는 이유로 1차적으로는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시피 지금 이 사고 기록 장치라는 것도 이제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운전자가 실수를 했음에도 그 실수를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제 차량 및 기계 결함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수뿐만 아니라 이제 저 권위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도 협조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네.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보면 이 예. 팩트만 보면은 사고 기록에는 가속을 한 것으로 나오나 브레이크 밟은 기록은 없다라고 나오면은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이 착각한 거 아니야라고 좀 많은 분들이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동료에게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장가희 기자가 설명해줬는데 이 언론 보도 보면 막상 경찰한테는 죽을 듯한 통증을 느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현장에서 음주 측정도 제대로 못했다 하거든요. 말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모양새가 네,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최초에 경찰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예.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현장에서는 이제 가해 운전자가 가슴에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흡에 어려움을 표현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선 측정하지 못했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1시간 반 정도 후에 음주 측정을 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병원 가서 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사건 사고가 매우 피해도 극심했고 중대한 사고였고 그리고 가해 운전자에게도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경찰 쪽에서도 현장에서는 이 음주 측정을 강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 이 가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충분히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였다는 점이 여러 진술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경찰에서 이 부분을 최초부터 밝히지 않고 숨기려 했던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매우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스키드 마크 있다 없다, 문제 출정 현장에서 했다 안 했다, 경찰 말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발언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바라보는 국민들도 좀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원인 규명 얘기는 잠시 좀 미뤄두고 우리 곁을 떠났던 분들의 마지막 모습 저희가 한번 리포트도 봤지만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예,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곁을 떠난 모습 보고서 많이 우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쨌든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분들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안타까워하고 뭐 가슴 먹먹하고 오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유족들 또는 이제 피해자들의 지인들의 슬픔들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밖에 이제 경험을 할 수 없었는데요. 예,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하려도 이 그분들의 이 슬픔과 아픔은 제가 뭐 상상조차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정말 아쉬운 점이 이 가해 운전자가 뭐 급발진이든 어찌 됐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뭐 급발진이다 이런 변명의 얘기보다는 네. 먼저 애도를 표하고 그리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그렇군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가희 기자, 좀 화면에 나왔다시피 많은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왔다, 이런 뭐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당시 119에 여러 가지 신고가 좀 들어왔었고, 심지어는 뭐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시민들 뒤늦게 좀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시민들이 대단한 게요.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가 벌어진 1일 밤 9시 27분부터 9시 42분까지 총 14건의 119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첫 신고자는 시청역 사거리에서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승용차끼리 박은 사고로 처음에는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전자가 차로 보행자들을 들이받기까지 굉장히 찰나의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자초지종은 모르겠고 일단은 빨리 전화로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에 27초 뒤에 검은색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 이런 신고가 또 접수가 돼서 참사의 윤곽이 하나 둘씩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목격된 사상자 수 이때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사상자들을 세는 목소리까지 119 신고에 모두 녹음이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사상자들을 도왔는데요. 자, 한 신고자는 혹시 환자에게 지금 좀 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119 상황실에서 요청을 하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면서 조치를 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추모 공간에 일부 조롱글을 올린 사람들이 있어서 어제가 저희가 좀 다룬 바 있는데, 이 중 한 여성이 특정됐다고 합니다. 난 희생자와 13년 지기 동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을 알고 보니까 희생자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졌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여성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면 예. 너네 명복을 빌어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음 생을 응원해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 예. 이 글을 쓴 여성이 사실 특정이 됐는데, 해당 여성은 자신이 이번에 사망한 이 30대 사망자 2명의 13년 지기 친구다라고 처음에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의 이 30대라고 했지만 30대 분들도 다 나이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성 어쩌다가 이런 글을 남겼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현장에 있던 한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문 기자에게 종이를 빌려서 해당 글을 직접 그 자리에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술이 소주였다라면서 현장에 있던 기자에게 편의점에서 소주 좀 사주세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아하. 그런데 이 여성이 쓴 글이 확산이 되고 논란이 되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저는 희생자들의 지인이 아니고 제 주변에도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추모 공간을 방문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황당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사람이 싶은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롱글 또 다른 조롱글이 있었죠. 무슨 주스가 되어버린 참 황당한 말을 적어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20대였다고 하는데 경찰에 조금 전에 자진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부분들 처벌이 됩니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뭐 모욕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훼손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구체적 사실에 적시라기보다는 이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욕죄다. 예.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현재 이제 망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는 이제 사자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자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 예, 명예훼손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쉽게 말씀드리면 사자 모욕죄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을 이제 망인에 대한 사자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제 망인이 아닌 이제 뭐 유족들에 대한 예.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족들의 반응도 사실 궁금한데 유족들한테는 어떤 좀 뭐랄까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경찰 쪽이나 아니면 그 부분은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부분이지만 예. 예, 사실 유족들도 그래도 이런 행위가 있고 그리고 이런 행위를 만약에 처벌을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알려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경찰 쪽에서 알아서 잘 이제 알겠습니다. 망인들의 상태를 고려해서 유족들의 상태를 고려해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제였죠. 시청역 참사 이틀 만에 국립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했었다. 이 고령의 택시 운전자였는데 네. 뭐 마약 간이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이 사고를 잠시 짚어보면 택시 한 대가 차량 4대 그리고 보행자 3명을 쳐서요. 그중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맥박이 겨우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70대 택시 기사 마약 간이 검사하니까 진통제인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택시 기사는 경찰에 지병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처방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 택시 기사가 복용 중인 약물에는 진통제 성분이 소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실 마약 간이 검사는 결과는 빨리 도출이 되지만 감기약을 복용해도 뭐 앞현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국과수의 머리카락이나 소변 등을 통해서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